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저도 아스팔트에 나와서 지금 4, 5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세력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 세력의 실체를 보고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를 처음에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아우르는 전 국민의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에서 그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추위에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 집회를 이렇게 해오시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사회를 연구해서 대학에서 현재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특별히 법에 대해서는요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보건복지부 또 일반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받느냐? 법과 제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이 나쁜 이 악의 세력들은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부터 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20여 년, 약 30년 가까이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현행 법과 제도 가지고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곧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저들이 계획한 대로 현행 이렇게 허술하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시스템에서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여러분 아시듯이 220석 세팅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220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그래도 그걸 왜 이렇게 우리가 추위에 떨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법과 제도가 저렇게 불의한 짓을 해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법을 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선관위, 중앙선관위 규칙을 조사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게 법과 제도가 돼 있으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뭐라고 그 몇 명이서 결의를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이렇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상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5.18법도 그렇고 또 검소안박법 이런 거 보세요. 선거법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법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 세팅된 220석을 반드시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어가지고 애국 시민단체들이 최대한 연합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을 압박해가지고 자체 정화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난이 소망에 뭉쳐가지고 이 잘못된 법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가야 돼요. 헌법도 고쳐야 되고 법률도 고쳐야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것들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국민의당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단체가 채찍질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바꿔가야 하는 제2의 우리 애국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년 4월 10일까지는 총선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요거 말씀만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에서 여러 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국민 계몽을 하고 알리고 규탄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니까요. 또 한편으로 저는 뭘 하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하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보안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움직임이 또 있어요. 법률위원회, 전산부정 이런 것들을 차단하도록 그 전략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전산이나 법률에 저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총장님 연락하셔서 팀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하고도 관련이 돼야 되고 모든 국가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바르게 고치도록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오프라인에서 자 이런 게 안 됐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뭐 사전투표나 입법사항은 참고로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절대로 동의 안 해요. 사전투표 폐지하면은 얼마 좋습니까? 그렇게 말 많은 사전투표. 이거를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불법이지만 현행 일단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거기서 부정을 하는 건데 관외투표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프라인에서만 막아도 제가 있는 곳에 작년에 그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좌파 10년 도시가 우파로 싹 다 바뀌었어요. 도의원, 시의원, 시의회, 시정까지 완전히 싹 바꿨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막는 것만 제대로 해나가도 상당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부정선거 방지 특전사를 만들었어요. 특전사.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공무원들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고 우리 공정선거 활동을 보장시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10조 1항에 보면 시민단체는, 우리 같은 시민단체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선관위나 경찰이 있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은 채증을 해야 돼요. 채증해서 녹음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형사고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전에 다 알아듣고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특전사를
지금 창설해서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훈련하고 있어요. 교육 훈련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별도로. 법률은 15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특전사예요. 여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하루 3시간만 시간을 내시면 특전사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이런 시민단체, 훌륭한 일하는 시민단체가 다 연합해서 1000개 이상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연합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바꾸도록.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수고와 힘을 다하여 이겨놓고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국민의힘당이 이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연대에서 이제는 4월 10일 이후에는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뭉쳐서 그 중에서 원탁회의니까 다 한 표입니다. 시민단체당 한 표예요. 이래가지고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큰 방향을 정하고 그걸 갖다가 고치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사회의 그런 악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원탁회의를 창설하는 이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길 바라고요. 만일에 총선에 부정을 막지 못하면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부정을 못 막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 시나리오 1분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요, 바로 그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탄핵 발의시켜서 그날 밤 0시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그토록 이 나쁜 불의한 세력들은,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은 교회를 제일 두려워하고 교회를 제일 까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파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유사한 모든 법의 근원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법을 6월 2일 날 통과시킬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뭐하냐? 그 법하고 주민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공산화로 가는 길목. 그 다음 날 6월 2일 날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집어넣는 더 나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어를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15일 후에는 다시 15일에 재의결을 해버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률로 확정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고려연방제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제어할 만한 세력들이 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저는 새벽 2시, 3시에 잠이 요즘도 깹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나? 저도 모르겠어요. 목이 좀 다 갈라졌습니다. 제가 목소리 괜찮았는데 목이 다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 위기 상황에 이렇게 나와서 외치는 사람 보면 힘이 나지만 많은 목회자들조차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이루고 지금 그러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번에 특전사에 이렇게 해서 부산, 광주, 저 경상도 전국에서 모입니다. 지금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셔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실 수 있도록
힘있게 전진합시다.